要说是千年一遇。我们的城市看起来变得更现代了，但下水道却始终追不上暴雨的脚步。 현재 중국 전역이 사상 최악의 홍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과 저수지들이 한계에 달해 연쇄 방류를 시작했고, 그 결과 하류 도시들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장가계로 유명한 후난성에서는 무려 660mm의 비가 내리며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강수위가 10m 이상 치솟으면서 중국 전역 9개 주요 하천이 위험 수위를 돌파했고, 중국 기상국은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도로는 급류로 변했고 학교는 대피소가 되었으며 집들은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는데요.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암흑 속에서 건물 옥상에 갇힌 주민들은 그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중국 사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가 물에 잠긴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강행되었고, 학생들은 튜브를 끼고 헤엄쳐서 시험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홍수로 엉망이 된 마트에서 주민들이 물에 젖은 생필품들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약탈 행위였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연례행사처럼 대형 홍수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매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정작 그 피해를 키운 주범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 재난에서도 구조대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외진 지역은 아예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지에서 수백 건의 실종 및 고립 사고가 보고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참담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전북 군산에는 사흘간 700mm가 넘는 6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보다도 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의 비결은 철저한 사전 대비에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빗물바디와 하수도 정비에 투입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2012년 400mm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교훈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제 인프라를 개선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장 79곳이 침수되고 수백 대의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겪은 후 군산시는 펌프장, 우수조류조, 수문 등 방제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은 단순히 한 지역의 성과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구축된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중앙 1990년대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후 하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 펌프장과 저류 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이 단순히 사후 복구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상예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전 대피, 교통 통제, 시설물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의 차이입니다. 중국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태풍이나 폭우가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대피하고 이웃의 안전을 챙기며 복구 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민주주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그에 대응하는 모습에서 그 나라의 진정한 수준이 드러납니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모한 정책을 강행하는 나라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나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룬 놀라운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에 정책을 수립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폭우에 대처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700mm 폭우에도 인명피해 0건이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비 와도 도시가 마비되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 학생들이 튜브 끼고 헤엄쳐서 시험 보러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인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마트에서 물건 가져가는 중국인들 보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재난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다니. 군산시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한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 정부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660mm 폭우면 정말 엄청난 건데 40만 명 이재민이라니 상상도 안 되네요. 한국은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사후 대응만 하는데 마오쩌둥이 전문가 말 무시하고 댐 건설 강행한 거 보니까 독재의 폐해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한국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피하고 서로 도운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빗물바지 개수부터 늘려야겠어요. 한국처럼 6-10개씩 설치하면 좋을 텐데. 중국 정부가 매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라고 변명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책임하네요.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요. 22시간 동안 구조 작업해서 한 명 구한 거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미리 대비했으면. 한국이 예방 중심으로 재난 대응한다는 게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목까지 물 차오른 상황에서 시험 강행하는 중국 정말 이해 안 되네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영상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쌈먼샤 댐 실패 사례 보니까 전문가 의견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한국은 정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중국 구조대 인력 부족해서 외진 지역 외면한다는 거 정말 화나네요. 한국의 기상예보 시스템도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사전 대비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재난 나면 항상 정부 탓만 하는데 한국은 시민 의식도 성숙한 것 같아요. 시스템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한국이 과거 실패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중국 학부모가 물속에서 항해하는 영상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도 지하차도 침수 위험 있으면 미리 통제해야 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재난 대응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싶어요. 중국은 정말 매년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학습 능력이 없나. 한국 군산시 사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펌프장이랑 저류시설 확충해야겠어요. 이 영상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선진국이네요. 이상으로 폭우에 대처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